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내 조기 어디 갔어? 우리 조기 못 봤니? 밑에 있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함수의 증가 감소 그리고 극대와 극소 이렇게 봅시다. 두 가지만 먼저 하자. 함수의 두 번째가 극대와 극소 이렇게 둡시다. 자,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할 거냐면 또또또또또또 97쪽? 98쪽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쭉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이제 형태 중에 뭐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런 이야기 했다. 극한을 배우는 것은 미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우리 지금 시작하는 것은 이제 그래프의 시작이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증가와 감소입니다. 자, 증가와 감소 그리고 좀 이따 해야 될 극대와 극소인데 절대 잊어버리지 마, 얘들아. 정의는 반드시 순대야, 정의는 반드시 왜요? 정의는 반드시 이해. 승리한다. 정의는 반드시 뭘로 할 거라고? 함수로 할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이제 증가, 감소, 극대, 극소에 대한 내용을 할 거다.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다루는 다항함수들을 다루기 때문에 다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미분이 가능해서 자꾸 미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증가와 감소,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그리고 극대와 극소는 반드시 뭘로 정의를 할 거라고? 함수로 정의를 할 거야. 오케이? 이해돼? 자, 잊어버리지 마. 머릿속에 항상 정의는 뭘로 할 거라고? 함수로 할 거란다. 우리 조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함수로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둘 통째로 하자. 자, x1이 x2보다 크고 두 정의역 x1, x2가 있을 때 x1이 x2보다 크고 그때의 치역 f1, f의 x1이 f의 x2보다 f의 x1이 f의 x2보다 클 때 이미 x1, x2에 대하여 큰 값의 함수값이 반드시 작은 값의 함수값보다 반드시 뭐 할 때? 클 때.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미의 x1과 x2에 대하여 정의역이 큰 값이 함수값이 뭐 할 때? 클 때 우리는 이때 구간에서 함수는 뭔가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쉽게 말하자. x값들 두 개 주는데 큰 놈이 크고 작은 놈은 작대. 이런 형태가 되는 임의의 x1, x2에 대해서는 그 구간 내에서는 반드시 함수는 뭔가 한다고? 증가한다. 이게 바로 증가의 정의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미분 이야기 한 적 있어 없어? 안 했어. 오케이, 괜찮지? 자, 그러니까 x1이 큰 값이 함수값이 더 클 때다. 임의의 두 x1, x2에 대하여 큰 놈이 더 크고 작은 놈이 더 작을 때야. 그럴 때 이때 구간에서는 함수가 반드시 뭔가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그러면 똑같이 x1이 x2보다 큰데 입력값이 이번에는 작은데 출력값이 어떻게 돼버렸을 때? 커져 버렸을 때. 입력값은 작은데 출력값이 뭐 해버렸을 때? 커졌을 때. 이 구간 내에서는 그럼 뭐라 부르면 될까? 함수는 뭐 한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는 함수가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에서 우리는 뭐라고? 증가, 감소에 대한 정의를 쭉 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쌤이 이야기했지만 정의는 반드시 뭘로 할 거라고? 함수로 한 거야.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함수를 따질 거냐면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 조건을 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fx라는 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뭐가 가능해져 버렸다고? 미분이 가능해져 버린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그래프를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 이차함수 간단하게 한번 보자. 아보리를 해보자. 자, 그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중학교 3 때 열심히 배웠나? 축을 기준으로 이쪽은 뭔소한다고 배웠지? 감소한다고 배웠다.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뭔가 한다고 배웠지? 증가한다고 배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 다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야. 감소하는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 또 보자.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자, 근데 증가하는 구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증가하는 구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도함수를 찾으면 되겠다. 맞지? 도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도함수가 주는 우리가 첫 번째 정보를 우리 전 단원에서 배웠다. 도함수가 주는 첫 번째 정보가 뭐였지? 접선의 기울기였다. 맞니? 도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 정보가 뭐였다고?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은 지금부터 그 구간에서는 함수가 뭐 하고 있었는 거지? 감소하고 있었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란 말은 그 구간에서는 함수가 뭔가 하거나 증가하거나, 그래서 도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두 번째 정보를 배울 수가 있겠네. 도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두 번째 정보, 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우리한테 줄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한번 적어보자. 함수가 f'A가 양수래.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수래? 양수래. 그럼 이때 우리는 x는 a에서 우리는 함수는 뭔가 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다고. 자, 전제 조건이 뭐라 했지?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f'B가 요번에는 음수래. 음수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말이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함수는 뭔소 한다고? 감소한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도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두 번째 정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알려주네요. 미분이 가능하다면. 하지만 쌤이 했지? 증가 감소 정의는 뭘로 한다고? 반드시 함수로 할 거야. 이게 정의야. 그리고 우리는 정의라는 것은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제일 베이스로 깔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성질에 의하여, 성질이 아니지,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 조건에 의하여 우리는 증가 감소는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 도함수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나?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극대와 극소라. 자, 극대와 극소입니다. 자, 극대와 극소. 얘들아, 극대, 극소. 일단 단어는 처음 듣는 말이다. 맞지? 처음 듣는 말. 근데 요거랑 좀 비슷한 단어를 좀 들어본 건 있는 것 같아. 뭐였지? 그렇지. 최대. 그리고 최소. 최대를 보통 우리 영어로 뭐로 부르지? 최대. 맥시멈이라 이야기한다. 맞지? 최소 뭐라 부르지? 미니멈이라 이야기한다. 맞지? 자, 근데 여기에서 극대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로컬 맥시멈이라 해. 특정한 구간에서의 최대를 불러. 그러면 극소는 로컬 미니멈이야. 그냥 말 그대로 특정한 구간 내에서의 제일 최소야. 자, 그럼 얘들 둘이는 같은 단어일까 다른 단어일까? 또 생긴 건 달라. 맞지? 자, 뭔 말이냐? 최대는 최대값은 반드시 몇 개 해야 돼? 한 개 해야 돼. 제일 큰 놈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극대는 특정한 구간에서 제일 큰 놈이기 때문에 다수값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런 형태들이야. 자, 그래서 극대 극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의는 뭐라고? 뭘로 한다고? 함수로 한다. 정의는 뭘로 할 거라고? 함수로 할 거예요. 왜? 자, 이야기했지만 이 뒤에는 어떤 함수들이 계속 나올 거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계속 나올 거라서. 그럼 쌤, 정의는 굳이 뒤에 계속 미분 가능한 함수만 나오는데 굳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지. 쉬운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고, 뒤에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반드시 3차, 4차 이런 문제를 주는 게 아니야. 구간별로 막 끊어진 함수들을 줄 거란 말이야. 그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봅시다. 자, 첫 번째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자, 어떤 함수가 있대. 근데 a 값을 포함해야 돼. 어떤 열린 구간. 자, 얘들아, 어떤이다. 어떤과 뭐든의 차이는 뭐라고? 어떤이면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열린 구간이야. 열린 구간은 양쪽 뭐 뚫어야 된다고? 빵꾸 뚫어야 돼. 양쪽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빵꾸 뚫어야 돼. 그러니까 열린 구간을 특정히 잡는데 양쪽 빵꾸 뚫고 구간을 잡을 건데 그 안에 반드시 누구 있어야 된다고? A라는 녀석이 있어야 돼. 열린 구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제 얘가 먼저 전제야. 자, 무슨 말이냐면 함수 어떤 fx가 있대. 자, 쌤이 여기 함수 fx라 했지 연속 함수, 미분 가능 함수란 말 한 적 있다 없다? 없어. 그냥 함수 fx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어떤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을 거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자, 첫 번째입니다. fa가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라고? 내가 열린 구간을 잡았는데 그때 최대값이 누구라고? fa라는 거야. 오케이? 자, 간단하게 이참수가 뭐 이런 함수가 있었다 치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내가 a를 포함해 여기가 만약에 a가 있었다 하자. 그럼 양쪽 무슨 구간 잡아야 된다고? 열린 구간 잡아야 돼. 그러면 이런 열린 구간 잡아보자. 요 사이에서 a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나? 안 되잖아. 맞지? 자, 다시 여기를 a로 잡을 거야. 그러니까 양쪽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보자. 그럼 여기서 a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상황이 되네.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 진짜? 이럴 때,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x가 이면 이 조건을 만족할 때 x가 a일 때 우리는 뭐라 부르고? 극대라고 부를 거야. x가 a일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극대다. 그때는 우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괜찮나? 자, 그리고 이때의 fa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이때 함수값을 우리는 무슨 값이라 부르자?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극소다. 뭐만 디비면 될까? 아가리 방향만 디비면 되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fa가 얼마? fx입니다. 자, 요럴 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 말은 뭔 말인 거지? 이 열린 구간 중에서 a 값이 제일 작거나 같대. 맞지? 그럼 쉽게 말하면 이 구간 내에서는 fa가 제일 무슨 값이라고? 최소값이란 말이네. 맞나? 자, 그럴 때 x는 a에서 뭐라 부르고? 극소라 부르고 fa를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값이라 부른다? 극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왜? 뭐 이상한 거 있나? 갑자기 되게 즐거워 보여서. 이제 새로운 걸 배우니까 막 즐겁지, 맞지? 내가 지금 부하고 오기 시작했어? 자, 용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쭉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의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약속을 합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뭔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쌤이 얘기했지만 정의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다. 약속이다. 그래서 쌤이 얘기하잖아. 정의는 내가 증명을 안 해줘.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약속을 하고 난 뒤에 그 위에 파생되어 나온 것들을 우리는 이제 뭘 하고 시작하는 거야? 정의를 하고 이제 증명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정리를 이제 만드는 것들이지. 괜찮나? 자, 그래서 극대, 극소. 일단 정의는 이러하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 쌤이 이런 이야기 했다. 아까 fx가 내가 연속 함수란 말을 안 했어.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런 함수가 있다 하자. 요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무조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정의에 입각해서 그게 맞으면 그것은 맞다라고 하면 돼. 자,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로컬로 이만큼을 내가 구간을 잡아봤어. 그러면은 구간 잡았을 때 양쪽은 뭐 하라 했지? 뚫어라 했다, 맞지? 그럼 양쪽을 이렇게 뚫어봤어. 이 구간 내에서야. 이 구간 내에서 누가 제일 커? 이 녀석 제일 큰 값 맞아? 그럼 이거 극대값이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2분이 안 아우, 나 저희 얘기하겠잖아. 절대 잊어버리지 마. 정의는 뭘로 한다 했지? 함수로 한다 했어. 그리고 함수에서 이 조건을 다 만족만 하면은 다 극대를 하면 돼. 그리고 이 조건을 다 만족하면은 극소를 하면 돼. 그럼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 이거 제일 큰 거 맞아? 맞나? 이 구간 내에서 제일 짱이 너 맞아? 그럼 이거 극대를 하면 돼? 돼. 알겠지? 왜? 내가 fx 앞에 연속함수란 말을 적은 적이 1도 없단 말이야. 함수면 다 돼, 그냥. 여기까지 괜찮나? 그럼 다시 쳐. 이번에는 이만큼 구간을 잡았어. 여기서 제일 큰 녀석 보여? 제일 최대값 보여? 익은 것 같은데 빵꾸잖아. 그러면은 선생님 이야기했잖아.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자. x의 최대값 얼마야? 아, 4.1도 될 건데. x의 최대값 뭐야? 그래, 없다다. 얘들아, 뭔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구하잖아. 수학에서 구할 수 없는 건 반드시 뭐라 표현하면 된다고? 없다라고 하면 된다. 알겠지? 오케이? 아,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잖아. 4.9다. 이러면 아갈머리 확 찢어빈다. 4.9다는 5다. 어이, 너 알겠지? 4.9다는 5야. 그럼 선생님 4.9대다가 언니가 못 준 애가 있잖아. 그래, 그게 뭐냐고. 물었을 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값이 있어야 돼. 알겠지? 그것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수학에서 답은 뭐라고 한다고? 없다야. 이거 최대값 없다야. 뭔만 이해돼? 자, 그럼 다시 물어보자.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잘라놓은 이 구간 양쪽 빵꾸 뚫어 넣었을 거야. 최대값 있어? 없어요. 이 자리인데 빵꾸니까는 없다잖아. 맞아? 이 자리지만 그럼 이거 뭔가 있죠. 그게 뭐냐고 몰라. 맞아? 없다야. 그럼 이 구간 내에서 최소값 있어? 네. 누구야? 저요. 요 녀석이네. 색칠했는 녀석.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 녀석이 제일 최소니까는 저 녀석을 극소로 하면 될까? 네. 그래서 이 녀석이 극소야. 알겠지? 연속함수에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때는 바야흐로 이게 언제 처음에 이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고교 과정에서 연속함수만 다뤘거든. 미분에서는 다 연속함수, 극대극소에서는 연속함수만 다뤘단 말이야. 연속함수만 다뤘기 때문에 연속함수 내에서 극대극소를 새로 이야기했어. 원래 그때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2017 학년도 그때 개정 때 처음으로 이게 바뀌었단 말이야.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는 그냥 함수에서라고 표현을 했어. 함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반드시 연속함수라는 보장 자체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극대극소의 정의를 그대로 쓴 거야 그냥. 뭔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 그런 문제에서는 불연속함수에서도 극값이라고 표현을 안 했거든. 왜 고교과정에서는 불연속함수를 안 다루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언제 나왔냐면 2018 학년도 3월 평가원이 아니지 3월 교육청 문제 가형 20분 문제인가? 맞을 거야. 기니디 문제.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얘들을 불연속함수를 다루기를 시작을 했어. 뭐면 이제 극대극소를 다루기를 시작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이거 잊어버리지 마. 정의는 반드시 뭘로 한다고? 함수래. 그래서 이 범위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뭐라고? 극대 또는 극소를 하면 돼. 요거 괜찮지? 자, 다시 또 한번 물어볼게. 함수가 요래 생겼어. 요래 생겼어. 자, 요거 한번 물어보자. 요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잠깐 난 이렇게 구간을 끊었다. 이거 제일 최소값 맞아? 그럼 이거 극소로 하면 될까 안 될까? 돼. 그러면 이 조건 이것도 된다 했는데 이거 안 된다 한 말이냐? 자, 그래서 미분과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하나. 지금부터 우리 이제 뭘 할 거라고? 어떤 함수가 주어진다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진다면
자, 요번에는 극대극소에서 그냥 미분 가능 함수. 함수 fx에 대하여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다. 그럼 적당히 내가 한번 간단하게 스물스물 한번 그려볼게. 뭐 이래 생겼다 치자 그냥 뭐 이런 놈이라 하자. 자, 그러면 제일 짱인 놈이 특정 부분을 잘랐을 때 제일 짱인 녀석을 우리 극대라고 했잖아. 그럼 제일 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함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정점 땅 찍고 뭐 하면 돼? 감소하면 되는 거지. 맞지? 이런 녀석이다. 그러니까는 점점 이런 녀석 점점 증가하다가 정점 땅 찍고 감소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 뭐 글로 적자면 증가해서 뭘로 바뀌는 지점? 감소로 바뀌는 지점. 요런 녀석을 우린 제일 위에 있는 녀석이니까 뭐라 부르면 될까? 뭐라 부르면 돼? 극대라 부르면 돼. 맞니? 자, 또는 감소하다가 바닥 치고 다시 올라가는 지점. 증가로 바뀌는 지점. 이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면 돼? 극소라 하면 돼. 상황은 이거야. 맞지? 자, 그럼 이 상황을 우리는 앞에 배웠는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자. 이것을 우리는 극대라고 불렀고, 이것을 우리는 뭘로 부른다고? 극소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증가하다가 감소한대. 우리 증가 감소 정보 어디에 있다 했지? 증가 감소 정보. 그렇지. 도함수에 있다 했어. 맞아? 도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 몇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 했지? 접선의 기울기. 두 번째가 뭐라고? 증가, 감소야. 자,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정보 어디에 있다고? 도함수 값이야. 도함수 값이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도함수의 정보가 있는데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말은 도함수 값이 어떤 수에서 어떤 수로 바뀌어야 된다고? 도함수의 값이 f'x라는 값이 얘들아 도함수 값이 언제일 때 증가한다 했지? 그렇지. 양수에서 어떤 수로 바뀌어야 된다고? 음수로 바뀌어야 돼. 맞나? 자, 감소에서 증가란 말은 도함수가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음수에서 어떤 수로 바뀌어야 된다고? 양수로 바뀌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미분 가능한 함수, 실전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 했어. 그럼 도함수도 당연히 연속이겠지. 다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맞나? 진짜?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사이값 정리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면 이 두 구간 사이에 적어도 실근 하나는 존재한단 말인 거지. 맞나?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라고? 극대가 되겠네. 그래서 f'A가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f'A가 0이 되면서 좌우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근데 극대는 양수에서 어떤 수로 바뀌어야 되고 음수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극소는 f'A가 0인데 부호 변화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음수에서 무슨 수로 바뀌어야 된다고? 양수로 바뀌었을 때 그때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극대 또는 극소가 돼. 여기까지 괜찮나? 도함수 값이 0이 되면서 좌우 부호 변화가 생겼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 것을 우리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고? 극대라 부르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감소하다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점을 뭐라 부르자고? 극소라 부를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증가하다 감소냐, 감소하다 증가냐는 완전 잘 모르겠지만 좌우 일단 부호 변화가 생겼대. 그럼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극대 극소를 통틀어서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극점이라 할 거야. 자, 극대, 극소 이것을 통틀어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르고? 극점이라 부르고 극대값, 극소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틀어서 극점에서 가지는 함수값을 우린 지금부터 극값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럼 극값이라 하면은 일단은 극대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 극소라는 말이야. 하지만 뭔지 모르겠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얘들아.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극점입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x가 a에서 극점이면요, f'n은 0입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요건 참이다. 자, 요걸 글로 적어 놓고 왜 그런지 이야기해 줄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란 말이다. 자, 뭔 말입니까? x가, 오른쪽에다 적을까? 자, x가 a에서 극점을 가진다. 극점이다. 이면 f'a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0이다. 이거는 참이야. 이거는 참이야. 극점이라면 도함수 값은 얼마라고? 0이라는 게 참이야. 하지만 f'a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x는 a에서 극점을 가집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거짓이야. 자, 왜 그런지 이야기해 줄게.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만 얘들아, 극점이 되기 위해서는 도함수 값이 0이면서 좌우 뭐가 돼야 된다 했지?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자, 내가 도함수 값이 0이야.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지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증가하다 감소했거나 또는 감소하다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좌우에서 플러스였으면 증가하다가 증가야 그냥. 그럼 이 녀석은 극점이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 녀석이 짱 안 되잖아. 자, 어떤 녀석이냐? 예를 들어서 도함수가 이래 생긴 애야. 2차 함수처럼 이게 도함수야. 그럼 너는 이 자리에서 뭔데? 0인데 양쪽 부호가 뭐라고? 플러스야. 그럼 함수가 뭔지 모르지만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고 있대. 그럼 이렇게 갖다 끊어봐봐. 그럼 이게 얘가 제일 조밥 또는 제일 짱이 되냐?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제일?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 0이 되는 자리니까 증가하다가 증가되는 거니까. 즉 다른 말로 바꾸자. 그 자리가 극점이 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첫 번째 f'a가 0이 되면서 동시에 A 기준으로 좌우 부호 변화가 뭐 해야 된다고? 생겨야 된단 말이다. 그래서 극점이면 0은 맞아. 맞지? 하지만 0이라 해서 반드시 극점이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필요 충분 조건 아니야. 우리 순도 뭐 이해 안 되나? 어느 거? 여섯.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어떻게 A'A가 어떻게 0이 나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함수가 있냐면 내가 저번에 접선 중에 세 번째 접선 이야기했어. 어떤 접선? 뚫린 접선. 접선의 기울기가 0짜리네요. 맞지? 여기서 다시 뭘로 바뀐다고? 함수로 바뀌는 이런 녀석이 이제 등장할 거야. 졸라 궁금하지? 그렇지? 와, 슛!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접선의 기울기가 0짜리가 나옵니까? 그래. 맞나요? 진짜? 그래서 극점이다. 자, 극점이 바라고 도함수 값이 0이 된다고 무조건 극점이라 하면 안 돼. 하지만 극점이면 뭐라고? 극점이면 그때의 도함수 값은 얼마라고? 0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진짜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극대, 극소까지의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용 끝.